오르한 파묵의 소설 순수박물관이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시리즈로 제작되어서 다가오는 2월 13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르한 파묵은 2006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고 튀르키예에서 가장 많은 책을 판매한 소설가로도 알려져 있죠.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겸비한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오르한 파묵 작가의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이 추리 소설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도 정말 재밌는 소설입니다. 오르한 파묵 이번 작품 마음에 드시면 그 책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다룰 작품인 이 순수박물관은 오르한 파묵 작가가 200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난 다음에 써서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작가가 했던 인터뷰가 굉장히 그 세간의 이목을 끌었죠.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책 순수박물관으로 기억될 작가이다. 와, 보면 엄청 센 표현이죠. 작가가 자기 입으로 이 작품이 자신의 대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도장을 꽝 찍은 그런 작품입니다.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럼 오르한 파묵 작가의 장편소설 병적으로 한 여자에게 끊임없이 집착하는, 지금으로 치면 바로 그 스토킹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찌질함의 극치를 달리는 한 남자의 뒤틀린 사랑 이야기, 순수박물관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책들 보고 교양을 먹어야지. 주인공 케말은 곧 결혼할 약혼자가 있는 30살의 이제 남자인데요. 아주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 거의 재벌 2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이제 영위하는 삶의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1970년대 이스탄불의 약간 그 사세? 그들이 사는 세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탄불 상류 사회에서 굉장히 끝발 있는 그런 이제 집안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주인공 케말은 이스탄불 시내에 있는 그런 이제 수입 상품 전문점, 정품은 아니고 약간 보세 전문점이죠.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의 이제 먼 친척 동생 피순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데, 그는 자신과 띠동갑 차이가 나는 18살 피순에게 홀라당 반해버립니다. 완전 푹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피순도, 이 여자 주인공 피순도 옛날에 이제 꼬꼬마 시절 때, 잼민이 시절 때 이 12살 많은 사촌 오빠를 이제 가끔씩 봤을 거 아니에요? 뭐 친척 행사 같은 데서.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케말 오빠가 자기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하게 이제 대해줬던 기억과 추억이 있어서 이 사촌 오빠한테 호감을 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피순 집안이랑 이 케말 집안이랑 좀 멀어지게 되면서 서로 이제 한동안 왕래가 없었는데, 피순이 이제 갓 성인이 된 해, 요때 우연찮게 둘이서 오랜만에 조우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피순도 오랜만에 본 케말 오빠가 반갑기도 하고 이제 호감도 느끼고, 케말은 이제 피순한테 이제 완전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확 끌리게 됩니다. 불똥이 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둘이 아주 이제 화끈하게 뜨겁게 파이팅 넘치게 이제 사랑을 나누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케말이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약속한 사이 아주 좋은 집안에 참한 약혼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케말이, 이 주인공 나쁜 놈이 여기서 깔끔하게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약혼식이 다가와요. 약혼식 날이 돼요. 또 그 와중에 케말은 혼자 이제 망상이 빠져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결혼은 이 좋은 집안에 참한 아가씨, 이 시베리안 아가씨랑 하고 피수는 여자친구로 두고 두 집 살림을 해야겠다, 이런 이제 아주 악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혼식을 하는데 호텔에서 이제 그 당시에 튀르키예 이제 이스탄불에서 목에 힘 좀 주는 이제 정재계 사람들을 싹 다 모아놓고 성대한 약혼식을 여는데, 여기에 피순의 가족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약혼식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남자가 피순한테 댄스 신청을 이제 또 걸면 거기 또 질투에 막 눈이 멀고, 이 남자 주인공이 제정신이 아니죠. 어쨌든 이러고 이제 약혼식이 끝난 다음에 다시 피순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미래 장소에서 피순을 기다리는데 피순은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순을 찾아서 피순이 알바하던 가게를 갔는데 알바도 그만뒀다고 하고, 집에 가봤는데 집도 이사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내가 피순의 마음에 상처를 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 그래, 나도 이제 약혼도 했으니까 정신 차리고 피순을 잊고 나의 약혼자에게 돌아가서 이제 결혼도 하고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여기서 이제 깨닫는 거죠. 피순이 없는 삶이 엄청난 고통이라는 점을 깨닫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피순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자기의 인생에 피순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소설의 주요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이 순수박물관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이 시점에서 시작되는 거죠. 주인공이 다시 사랑하는 피순을 되찾기 위해서, 그녀와 다시 재결합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공은 피순과 이제 추억에 깃든 물건들을 병적으로 모으고요. 피순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걸 만지고 비비고 물고 빨고 막 이러면서 또 침대에 누워가지고 울고 짜고 하면서 막 피순이 보고 싶어서 막 미치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지질이 궁상을 떨죠.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9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자신을 떠난 그 여자를 되찾기 위해서 지긋지긋할 정도로 찌질하고 구질구질하게 구는 이야기. 이게 바로 이 순수박물관의 스토리입니다. 그는 과연 그녀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그의 마음을 다시 받아줄까요? 이 둘의 이야기는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이 이상의 이야기는 스포일러니까 소설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스포일러를 포함한 저의 이제 주관적인 이 책에 대한 저의 감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을 여기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 입장에서 쭉 서술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 주인공 시점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이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이제 한 명의 여자를 향한 이 한 남자의 순정, 혹은 지고지순한 사랑,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해석하거나 이 작품을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왕왕 있는데, 저는 그런 해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주인공에게 진짜 공감을 못 하겠더라고요. 주인공이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오히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인공은 가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고, 이 책의 또 다른 주인공 피순은 피해자이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피순이라는 여성이, 그녀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소설의 배경이 1970년대 80년대 그 이스탄불, 튀르키예가 아니라 이 종교와 사회 분위기,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 혹은 집안의 소유물로 취급받는 시절이 아니라 조금만 더 진보적인 사회였다면, 여성의 인권이 조금만 더 보장되는 사회였다면, 이 진취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여성 피순이, 엄청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 피순이 진짜 잘 나가는 터키,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영화배우가 되거나 엄청 뛰어난 연예인이 돼서, 유명한 연예인이 돼서 진짜 멋진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너무 그녀가 아까운 거예요. 시대를 잘못 탔기 때문에. 왜 그러냐? 피순의 입장에서 이 소설 전체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보면, 그녀는 일단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여성입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여성이죠. 그리고 미인대에 나갈 정도로 아주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한 남자들이 다 피순의 외모에 다 뻑이 갑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 18살이 되던 해, 딱 성인이 되던 해에 자기가 이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친척 오빠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놈의 자식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약혼자와 약혼식을 올리죠.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거 자체는 굉장히 화나고 분한 일이죠. 근데 뭐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피순한테 남자가 뭐 캐말뿐이겠습니까? 이 이쁘고 아름답고 젊은 피순은 캐말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엄청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피순의 부모님이 피순과 이 친척 오빠 캐말 사이에 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 내연 관계를 알아버렸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 1970년도의 튀르키예는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는 정절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약간 고리타분한 가치관이 이제 팽배했던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그 당시 유럽이나 이제 서구에서는 이제 68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뭐 여성의 성해방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약간 그런 구태의연한 가치관이 이제 굉장히 옅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약간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이 튀르키예는 그런 문화의 이제 흐름이 살짝 풍기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전통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보수적인 가치관이 팽배했던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결혼할 상장에 있는 남자랑 피순이 이렇게 불장난을 했다는 걸 안 피순의 아버지는
피순을 강제로 그냥 그 피순의 동네 남자친구였던 애한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엄청 가부장적인 사회인 거죠. 여성은 홀로 단독으로 그냥 오롯이 존중받는 인격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남편에게 딸려있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그런 존재로만 취급을 받았던 사회인 거죠. 그래서 이제 피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녀가 좋아했던 남자가 다른 여자랑 약혼했다라는 사실보다 그와의 관계가 들켜서 자기가 원치도 않는 결혼을 강제로 해야 됐다는 사실이 훨씬 더 그녀를 좌절시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사회인 거죠. 피순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당찬 여성입니다. 가치관이 현대적인 여성이에요.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는 그런 주도적인 여성이지만 그런 그녀도 이 사회가 정한 이 사회적 룰, 가치관에서 자유로울 수 없던 거죠.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살 수 없다. 자신의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시대가 그녀보다 너무 뒤처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피순이 이제 원치 않는 시집을 갔는데 또 이 철없는 이 친척 오빠는 또 지 좋다고 유부녀를 8년 동안 9년 동안 계속 또 찾아오는 거죠. 긴 시간 동안 이제 스토킹 하는 거예요. 이 제정신 아니죠. 이 친척 오빠도 파혼하고 자기 쫓아온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피순 입장에서 이 케마를 보면 진짜 애증의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이 오빠 때문에 자기 팔자가 꼬였죠.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또 막 증오스러운데 또 나 좋다고 막 맨날 쫓아다니고 막 정성을 다하고 막 이런 걸 보면 또 자기를 좋아하는 마음도 진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피순 입장에서 케마를 보면 진짜 이 싫은 마음과 그래도 뭐 나 좋아한다니까 또 이게 좋다는 마음이랑 이게 양가 감정이 동시에 존재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뭐 이게 케말이랑 다시 재결합하게 되죠. 근데 이 재결합한 상황에서 이 케말이 한 짓거리를 보면 피순의 입장에서 저는 진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피순의 그 마지막 선택이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피순 입장에서는 자기의 평생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아버지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다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또 남편이라는 원치 않는 감옥에 갇혀서 8년 9년을 보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케말 오빠와 결국에는 재결합을 해서 이제 그녀는 내가 자유를 되찾았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오빠를 만났으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나를 사랑해주는 이 오빠의 지원을, 응원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나의 꿈을 펼쳐봐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 배우가 되겠다는 내 꿈을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이 케말 오빠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케말 오빠 지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구는 거예요. 피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감옥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자유를 찾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있던 감옥에서 그냥 좀 더 시설이 좋은 감옥으로 이감된 상황인 거예요. 나를 쫓아다니고 나를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했던 이 케말 오빠조차도 지가 원하는 거를 추구했을 뿐이지 정작 내가 원하는 거, 피순이 원하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피순의 그 버튼을 누른 대사가 딱 여기 나옵니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너도 옆에 강한 남자 없이 혼자 그 길에 나서는 걸 두려워했잖아, 피순. 이 대사를 딱 케말이 치는 순간 피순이 빡 돕니다. 결국 뭡니까? 피순 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너 혼자서 배우 못한다. 너는 남자에게 귀속된 존재다. 강한 남자가 네 옆에 있어야 된다. 너는 나 없으면 안 된다. 너는 나에게 속한 존재다. 어떤 건 줄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이제 피순이 탁 깨닫습니다. 나는 평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구나. 나는 반쪽짜리 인간이구나.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빠에서 남편에서 케말 오빠로 바뀐 거에 불과하구나. 내 처지는 똑같구나. 이 사회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는 피순은 이제 자동차를 끌고 엑셀을 밟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피순의 마지막 결정이 뜬금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주인공 케말이 어떤 한 여자를 이제 우상화하고 아이돌화하고 그녀가 핀 담배꽁초를 싹 다 모을 정도로 그녀의 모든 것에 집착한 사람이지만 저는 그게 사랑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왜곡된 성욕, 이상성욕, 패티시라고 생각합니다.
케말은 피순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피순을 자기 걸로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케말은 피순을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하고 그녀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녀를 타자화해서 그녀의 외모와 그녀의 손길이 닿은 물건을 광적으로 수집한 변태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대한 저의 리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순수박물관은 한 여성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는 남자 주인공과 그 남자 주인공의 패티시로 인해서 피해자가 된 시대를 잘못한 여성의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르안 파묵의 순수박물관에 대한 저의 굉장히 주관적인 리뷰였습니다. 저는 읽다가 1권 후반부와 2권 초반부에서 진짜 여러 번 하차할 뻔했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의 이 집착과 찌질함이 제 생각에는 이만하면 이제 충분한 것 같다 하는 지점에서 막 2배, 3배, 4배 계속 그냥 뇌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못 보겠다. 진짜 주인공 답답하다. 못 견디겠다 하는데 진짜 오기가 돋아가지고 이악 물고 참으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다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간에 여러 번 접을 뻔했습니다. 저와 주인공이 약간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읽으면서 꾹 참고 읽었던 보람이 있는 거는 오르안 파묵의 주인공과 비슷한 이 병적인 이 묘사에 대한 집착, 이 섬세한 묘사는 진짜 일품인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진짜 좀 병적인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글쓰기에 대해서. 그래서 문장과 묘사력은 진짜 왜 노벨문학상을 탔는지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작품에 대한 저의 평가나 저의 이제 리뷰는 전적으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남자 만나고 싶다. 나한테 이렇게 집착하는 남자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거 이제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해석은 다양하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형 갈게. 어? 짠 찬바람이 부는데 스잔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오지를